이번엔 이형식 문장의 예문을 통해서 이형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he, 주어, is, 동사, my wife, 보 이렇게 되죠. 그녀는 나의 아내입니다. 자, 다음 she, 주어, is, 동사, 그 다음에 kind, 보 이렇게 되죠. 그녀는 매우 친절합니다. 자, 앞서서 보호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이 형식을 공부할 때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wife라는 단어가 물론 명사라는 건 알지만 만일에 우리가 이 wife라는 단어를 명사인지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자, 이게 어떻게 판단하는 것인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판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자, she는 사람이에요. 주어가. 자, wife 사람이죠. 그러면 사람, 격이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성격이 같아요. 그러면 자, 여기 사물, 행동, 뭐 사람, 이런 식으로 주어와 이 보호에 오는 단어가 서로 성격이 같으면 그럴 경우에는 품사가 명사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세요. she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kind가 이게 형용사인지 몰라요.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뜻은 알아요. kind가 친절하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친절하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이고 주어는 사람이고 보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격이 서로 다르죠. 성격이 달라요. 이럴 때는 품사가 뭐다? 형용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주어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보호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격이 서로 같다 그러면 명사고, 서로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형용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뒤에 보면, 요 맨 끝에 보면 투부정사가 있는데 이건 역시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죠? 예. 자, 이건 또 나중에 하기로 하고. 자, 그러면 다음 문장을 보겠습니다. he, 주어죠. got, 동사. 우리가 get이라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타동사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죠? 타동사.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면 excited, ed가 붙은 동사가 맞는데, 자, 우리가 보통 이걸 본동사라고 하죠. 본동사. 근데 얘는 본동사가 아니에요. 왜? 본동사가 오려면 접속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성격이 같은 것끼리 나란히 있을 때는 접속사가 있어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자,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돼요. 서로 연결시키는, 이렇게 하나의 몸통으로 만들 수 있는 접속사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접속사가, 자, 문장이 세 개가 있어요. 문장이 세 개가 있다면, 자,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하나 있어야 되고, 또 요것과 요것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가 또 하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격이 같은 것들이 두 개 이상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접속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 얘를 동사의 과거형, 얘도 동사의 과거형. 그러면 같잖아요. 그럼 여기 접속사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상하면 무엇을 생각한다? 분사를 생각한다 이거죠. 분사.
그럼 분사에는 현재 분사가 있고 과거 분사가 있는데, 자, ing가 안 붙었으니까 얘는 과거 분사죠. 다시 얘기하면 pp죠. pp예요. 그래서 자, 그는 자, 흥분한 상태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흥분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get이라는 동사는 어떤 사물을 갖는다 했을 때, 그럴 때는 타동사가 되겠지만 어떠한 상태가 된다 그럴 때는 자동사가 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he got excited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과거 분사인데, 자, 우리가 보통 감정의 동사, 여기서도 ing가 있듯이 감정의 동사 형태지만 또 역시 형용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pp 형태의 형용사들이 있어요. 또 ing의 형태의 형용사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로 쓰이거나 부사로 쓰인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나중에 또 분사 때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래서 얘는 보호죠. The game 주어, is getting 동사, 그 다음에 more interesting. 자, 여기서도 이걸 동명사로 보질 않고, 그죠? 사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뭐로 본다? 보로 본다. 그러면 얘는,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자, 감정의 동사 그래가지고 사람이 주어일 경우에는 수동태, 즉, pp가 온다. 그 다음에 사물이 올 경우에는 ing가 온다. 이렇게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현재 분사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 틀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 the game이라고 왔지만 여기에 만약에 he라고 썼을 경우에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는 점점 흥미로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우리한테 흥미를 준다는 얘기예요. 능동적으로. 우리가 현재 분사는 능동적인 의미가 있고 과거 분사는 수동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사람이 흥미를 느낀 것이고, 여기에 만약에 he가 오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ing가 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감정의 동사가 왔을 때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ing 형태도 올 수 있고 pp 형태가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사물이 올 때 여기처럼 the game이 올 때는 pp 형태가 올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그러면 있을 거예요. 의인법이요. 의인법으로 하면 되잖아요. 물론 의인법으로 한다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물이 어떤 감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제가 이제 대학에서도 강의하고 뭐 여러 군데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교수님, 여기 의인법으로 쓸 수 있잖아요. 예, 쓸 수는 있지만 사물이 실질적으로 쓰입니까? 감정을 느껴요?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다 얘기를 했죠. 일단 이거부터 기본부터 알아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혼났어요 저한테. 예, 선생님 가지고 장난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런 학생들 가끔씩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냥 수업 분위기 좀 재밌게 하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 악의적인 건 아니니까 저도 그냥 농담으로 받아들였죠. 자, 다음 문장을 보면 it 가주어 동사 여기 형용사죠. 보호예요. 진주어입니다. 자, 그 안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왜 가주어를 쓰느냐? 가주어를 쓰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주어를 쓰는 이유, 첫 번째, 예. 주어가 너무 길다. 주어가 너무 길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주어가, 우리가 이 주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거든요. 머리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럼 언밸런스죠. 그래서 뒤로 보내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 그래서 주어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가주어를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가 길지도 않은데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뭐냐면, 자, 이 문장을 보니까 여러 수식어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하면 해석에, 그러니까 오역을 할 경우가 있다. 오역. 그러니까 해석을 잘못할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오역의 가능성을 자, 피하기 위함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 이런 경우 주어가 너무 길다 또는 오역의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분석이 끝났는데, 자, 여기서 드라이빙이라는 단어를 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이빙 그러면, 자, 또 ing가 붙었어요. 그죠? 자, 동사 ing가 붙었어요. 잘 안 보이겠네요. 동사 ing가 붙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테스트가 왔어요. 자, 역시 이거 수식을 해주는 형용사로 쓰였죠. ing가 붙어가지고. 자, 그런데, 자, 어떤 것은 동명사고, 이 ing가 동명사예요. 어떤 것은 분사예요. 그죠? 그럼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문법책이나 또는 간혹 선생님들이 이렇게 설명들을 많이 합니다. 동명사는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능. 예,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건 아닙니다. 기능이 아니고, 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러닝머신이라고 있어요. 똑같아요. 얘도 러닝머신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얘하고 자, 얘를 동명사라고 해봅시다. 얘를 분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러닝머신하고 이 러닝머신은 다릅니다. 자, 어떻게 구별하는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렇게 뒤에 수식받는 이 명사를 주어로 놓고 얘가 이 행위를 안 하는 것이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뒤에 수식받는 이 명사가 이 테스트죠. 여기로 치면 테스트죠. 얘가 이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자, 뒤에 수식받는 명사가 이 앞에 있는 ing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동명사. 요걸 주어로 놓고 얘가 이 행위를 하는 거라면 분사입니다. 그래서 자, 헬스클럽에 러닝머신이 있어요. 자, 그 러닝머신의 기계가 뜁니까? 얘가 이거 하는 거 아니죠. 사람이 하죠. 기계가 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동명사예요. 이거는. 이걸 기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자, 여기선 분사로 지금 했습니다. 분사로 봤다면 얘가 이 행위를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러면 run이라고 하는 단어는 뛰다라는 것도 있지만 작동하다, 운영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분사니까 자, 기계가 뛴다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물론 뭐 로봇이라면 할 수 없겠지만 자, 뛰고 있는 기계 이상하지 않아요? 기계가 뛰어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럼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을 해봐야 되겠죠. 작동하다. 그럼 작동하고 있는 기계, 운영되고 있는 기계, 오, 예, 분사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ing가 왔지만 동명사가 올 경우, 분사가 올 경우 의미가 달라져요. 어떠한 문장에서 자, 공장이 있는데 그 공장에서 기계가 막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의 지문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러닝머신에 나왔다고 헬스클럽에 있는 러닝머신으로 생각을 하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의미가 통합니까? 안 통하죠. 그러니까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공장에 갑자기 웬 러닝머신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문법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몰라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문법을 알면 제2외국어 남의 나라 말을 빠른 기간 동안에 아주 쉽게 터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문법을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바꿔 말하면 영어 문법 배우는, 영어 배우는 데 있어서, 영어 말, 회화하는 데 있어서 문법 필요 없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 영어 회화 학원 다녀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초급반에서는 영어, 문법 별로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중급반 딱 들어가면 벌써 문법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문법 모르면 말을 못해요, 사실. 이런 경우도 있죠. 이건 제 실제 얘기입니다. 제 친척 중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촌 형님이 있어요. 미국에서 10년 넘게 계셨어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데 한국에 나오는데 이제 한국에 나오기 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치과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나오는데 그 나오는 동안에 한 2개월인가 3개월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나온 김에 영어 문법 좀 가르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계셨으면 영어 그래도 이제 웬만큼 다 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아니야. 이 문법을 모르니까 역시 영어는 늘질 않아. 미국에 있어도.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형님이 얘기하시는 말씀이 저보다 한 살 위에요. 뭐라고 하느냐. 미국에 온 한국 사람들 보면 그래도 학교에서 영문법을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금방 영어 실력이 느는데 미국 사람들하고 자연스럽게 회화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표현을 외워가지고 쓰려니까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문법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형님 제가 이제 나온 김에 제가 문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미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죠. 야, 역시 이게 이런 거구나. 야, 정말 좋아. 이제 들려. 그리고 말하기도 훨씬 편해졌어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문법 모르고 영어 회화 원어민하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영어가 금방 는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원어민하고 얘기를 할 때 자, 원어민이 문법을 설명을 만약에 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우리 관점에서 문법을 설명할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또, 그분이 또 외국인이 영어를 전공한 사람이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많단 말이죠. 마치 이거하고 똑같아요. 한국에 외국 사람이 왔어요. 근데 제가 외국인을, 한국말을 가리키는데, 자, 문법, 우리가 국어 문법을 가리킨다? 그게 쉽지 않은 얘기예요, 사실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경상도 사람한테 한국말을 배웠더니 경상도 사투리 쓰고 막 그러잖아요. 미국 말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말도 사투리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끼리는 저 사람은 서부 사람이구나, 남부 사람이구나, 동부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아요. 자, 그래서 문법을 모르면 안 됩니다. 문법을 꼭 알아야 돼요. 그래야 빨리 실력이 향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문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법은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지금 이와 같이 개념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장을 보게 되면 그 이해된 것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엔 문법 실력이 어느 순간에 높은 경지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문장도 해석하고 문장도 작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테스트가 운전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빙은 뭐다? 얘는 동명사다. 아시겠죠? 자, 뭐 이렇게 판단해도 돼요. 게임이 흥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거니까 얘 뭐예요? 조금 전에 얘가 이거 하는 거니까 분사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가 어때요? 그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사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the best way 주어죠? is 동사죠. 자, 그럼 투부정사가 왔는데 이거를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 형용사적인 용법, 그 다음에 뭐예요? 부사적인 용법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뭘로 보느냐? 부사적인 용법은 will의 개념입니다. will.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부사적인 용법으로 쓰면 will이 돼버려요. B2 용법에서. 그건 뭐 나중에 이제 또 따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사적인 용법은 will로 쓰인다. 자, 그러면 the best way 이건 뭐예요? 사람 아니죠? 방법이죠? 방법이에요. 자, to이야 이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얘는 뭐다? 같으니까 명사적인 용법이다. 그래서 이 투부정사는 명사적인 용법이다. 이거죠. 그럼 보예요, 보. 역시 보죠.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이거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사적인 용법으로 본다면 최선의 방법은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는 그게 될 수가 없죠. 여기 만약에 사람이 오게 되면 이 주어가 사람이 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he가 왔다 이거예요. he가 오면 he is to do 그 다음에 여기는 you가 아니라 he is best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부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자, 다음에 그래서 이 the best way 주어죠. is 동사. 그 다음에 by 이렇게 왔어요. 얘도 역시 보호입니다. 명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런데 이걸 해석을 할 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함으로서이다. 또는 최선을 다함에 의해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틀린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the best way 이렇게 오게 되면 이 by라는 전치사는 수단이라는 의미를 또 가진 수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수단이라는 얘기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다. 또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함에 의해서이다. 또는 최선을 다함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최선을 다함에 의해서
의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말을 못 하겠네요, 오히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또는 최선을 다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오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어, 동사, 부사고, 그래서 일형식 큰일 납니다. 이거 보호입니다, 보호. 명사적인 형법이에요. 아시겠죠?